네, 매주 금요일 보내드리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그리고 송기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규입니다. 예,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셔야 돼요. 아니면 의자를 좀 이쪽으로. 예. 예. 예, 우리 송기호 대표 그동안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지금도 헬스케 보이는데. 이제 몸무게 한 5kg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괜찮으세요 오늘? 예, 그 카더라 뉴스로 예. 이제 박사님이랑 너무 많이 봐서 제가 피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가짜 뉴스고요. 예. 예, 저는 뭐 매주 5일 동안 봐도 좋은데 제가 예. 지난주에는 이게 좀 급작스러운 일로 하루 좀 예의 없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건강하게 예,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게 나타나셔서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그렇고요. 저희가 방송 시작할 그 즈음에 아마 아토TV 시작 시간에 맞춰서 저것들이 도발하지 않았나 싶은데 전 속보로 북한의 도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네, 연평도 앞에 인근에 지금 북한이 포격 200발을 쏘았고요. 일단 연평도 주민들 긴급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이 안보 회의를 지금 소집을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저 국가안보회의 비상 소집을 한 상태입니까? 네네. 지금 좀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진 거는 아닌가요? 그렇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군에 요구를 했듯이 원점 타격을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연평도에 직접적인 어떤 포격이 아니라 연평도 인근 앞바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장사정이나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지것들 딴에는 이거 연평도는 직접 하면은 자기들이 다 죽을 테니까 네. 그 앞에 위험만 해다. 네네. 이렇게 해서 앞을 겨냥했는데 이게 이게 5천 원 많아가지고 네. 진짜로 연평도에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왜 예. 연평 해전 때, 네. MB 때 왜 우리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응 사격을 했고요. 네. 근데 K9이 굉장히 정확했죠. 정밀했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K9 때문에 K9의 위력을 역력히 받아서 섣부르게 지금 포격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원점 타격했어요. 예. 그리고 그 발사처로 추정되는 그 북한의 장사정포 부대, 해안포 부대가 거의 완전히 박살이 나고 괴멸이 됐다는 이야기를 그 후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예, 포탄 지점까지 위해서 위성 사진을 봤는데 네. 거의 그 원점의 둘레의 반경 굉장히 넓은 그런 에어리어를 집중적으로 포탄이 떨어진 흔적들이 그렇죠. 위성 사진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와 명령이 없이는 소총부대 이 소대 단위에서도 함부로 총 못 쓰잖아요. 김정은이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것도 김정은의 지시로 된 것이 100% 확실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 하필 이제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성공단 지원을 이제 중단을 지시를 했더라고요. 이 개성공단이 매년 70억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네. 드디어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제가 네, 볼 네. 때는 아마 김정은이 이제 그 본인 딸 김주애에게 이제 사제 세습을 물려주면서 자 봐라. 내 아버지가 이렇게나 세다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었던 이런 대통령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이제 이런 회의 후에 즉각적인 이제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불타는 감자님이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댓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런 안보 상황 관련해서는 방송 중에라도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확인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벤져스 토크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해에 진행을 이미 하셨죠? 진행을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아시아투데이 수요일 날 했습니다. 새해 인사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근데 송기호 대표는 월요일 날이 휴일이었기 예. 때문에 방송이 없었어요. 지난주는 크리스마스여서 안 했고요. 예,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연말연시를 건너뛰고 우리 이 시청자들을 새해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오늘 올라오는데 몇 층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약간 망설였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원래 이사였어요.
송기화가 못 찾게. 왔더니 지석규 대표님이 없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새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참 이게 조금은 뒤늦게 이렇게 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2배, 3배 더 많은 알찬 내용을 갖고서 또 재미나게 소통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을 모시고 하다가 2분으로 줄인 이유는 간단해요. 예, 3명이니까 잘 안 싸워. 2대1로 자꾸. 그래서 끝장을 보자고 2분으로 모셨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끝장을 뭐 멱살을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지석규 대표님과 붙고 싶습니다. 돌아가면서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시켜주세요. 네, 로테이션 됩니다. 송 대표를 당황스럽게 만든 이종구입니다. 근데 지석규 대표가 제일 만만한데. 그건 아닌데. 다음에 지석규 대표 만나면 화내요. 지금 그렇게 지금 방송하면. 지석규 의문의 자, 이제부터 제가 어벤져스 토크 배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2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쌍특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주관식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쓰는 건가요? 네. 참, 저도 2주 만에 오니까 이거 쓴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말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었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이 이 격투의 룰을 깜빡 해가지고.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또 예정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고 저것들이 도발한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왜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어벤져스 2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종훈 실장은 지구가 둥근 이유라고 전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송기화 대표는 무차별 3종 세트라고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써주셨어요. 이종훈 실장님. 네, 지구가 왜 둥그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둥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네모나지 않기 때문에 둥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모나지 않아서 둥근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둥글기 때문에 둥근 건데 그걸 왜 물어보느냐랑 똑같죠. 지금 저를 디스하시고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마땅하다라는 얘기죠. 그게 어떤 이유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할 만큼의 논리학에서 나오는 어떤 선언적인 어떤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거부권이라는 건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이 뭐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요건이 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 특정 정당만 추천을 한다. 이런 사례를 남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매일 브리핑을 하는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없다. 총선 직전에 총선을 호도하려는 그런 식의 그런 그 특검법도 사례를 남길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마땅하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차별 3종 세트. 예. 사실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경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찬스를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과거 이제 검찰 시절에 일을 했던 이제 전 검사장 출신 분에게 도대체 이거 왜 특검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무차별 3종 세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 무차별 영장 발부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특검이 발동되면? 원래는 이제 영장을 이제 청구하면은 발부하는데 되게 신중하게 하는데 희한하게 이 특검에서는 이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차별 영장 발부 그리고 두 번째가 무차별 소환인데 이 소환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무실을 특검 사무실을 이제 별도로 건물을 구하는데요. 그 좀
예, 좀 최신형으로 그 최신식 건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좀 낡은 건물을 구하는데 하필이면 그런 건물들이 주로 입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소환을 하면은 그 입구가 하나인 그곳으로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기자들은 그 입구에만 진을 치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곳이 포토라인이 세워지면서 소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토라인 서서 사진 찍고 들어간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차별 소환, 마지막으로 무차별 언론 플레이까지 이제는 뭐 피의사실 공표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장 발부되고 소환된 사람들이 24시간 뉴스에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하루 종일 나오는데 과연 민주당이 말하고자 하는 뭐 진짜로 이런 어떤 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냐 이거를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윤석열 이 정부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차별 3종 세트라고 하는 이 독소적 이 악법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거부권 행사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지구가 둥근데 왜 물어봐? 아, 너무 도발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 예.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드렸어. 예. 우리 여론이 그렇습니다. 여론이. 자, 고맙습니다. 오자 토크 당첨됐는데 아시아투데이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 전화번호 있잖아요. 오자 토크, 7자 토크 당첨되신 분들 저희들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첨됐는데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직 저희 상품을 못 드리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저희 지금 전화번호 아시아투데이 저희들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 전화로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은 신년이 밝아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그걸로 총선 전망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정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한 주였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재명 피습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전부 막 부산대냐 서울대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무리 뭐 정치하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피습당해서 지금 수술받고 좀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빨리 좀 쾌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와 별도로 이미 이게 정치화돼 버려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적인 의미나 이런 점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주관식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피습당하고 곧바로 부산대병원으로 갔습니다. 부산대병원은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네,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 있는 권역 외상센터 중에도 4년간 내내 A를 받은 그런 최고 수준의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병원인데 거길 갔다가 거기서 수술을 하지 않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돼서 지금 회복 중에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서울대 의대죠. 예, 공식 브리핑이었습니다. 제 질문은 왜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갔을까 합니다. 주관식입니다. 써주십시오. 왜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갔을까? 부산대는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전문 기구가 있는 곳인데 서울대는 그런 권역 외상센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서울대로 갔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왜 서울대로 갔을 거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종건 실장은 참호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참호전, 진지전, 참호전 그런 뜻이고요. 병상정국이라고 쓰였고요. 성교 대표는
좌파 내로남불 DNA라고 쓰였습니다. 좌파 내로남불 DNA. 좌파 내로남불 DNA는 무슨 뜻인가요? 예.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예. 아까 질문 나오기 전에 이종근 실장께서 미리 답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 질문지가 예. 사전에 안 나오는 건데 사전에 안 나오죠. 예, 근데 예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답을 쓰셨는지 미리, 예. 예, 참 신기했고 네. 일단은 이거 저는 드는 생각이 딱 이거였어요. 네.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 부산에 이제 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저들의 이제 마인드는 서울대병원이 최고라는 거죠. 이제 그걸 요구했던 사람이 네. 이제 그 민주당 이제 그 모 의원, 천준호 의원이 이제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 양쪽에 이제 전화 통화를 시켜줘서 네.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의 가족이 이런 네. 얘기를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가족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동호라는 장남이 있는데 그 이동호 군이 과거에 이제 군대에서 일병 시절에 그 이제 진주에 있는 교육사에서 공군 진주 교육사에서 입원을 해요. 다쳐요. 그런데 그 발목 인대 수술을 어디서 받냐면 이제 아버지 성남시장이 있는 성남시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으로 굳이 걸로 옮겨가서 3달 동안 특혜 입원을 받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공군 교육사에도 당연히 최고의 이런 수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왜 굳이 아버지가 있는 국군수도병원 최고의 수준의 이런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느냐. 이건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는 거고요. 아하. 이전부터도 항상 국민들한테는 공공의료, 공공의대 얘기를 했지만 네네. 막상 본인들이 이게 다칠 때는 서울대병원 그래도 서울대가 좋지 뭐 이런 마인드에서 아마 서울대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유전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예. 이번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 따라 한 겁니까? 그러면? 아, 그 부자관 맞죠? 아마 맞을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예. 뭐 남이라고 또 뭐 맞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예, 한번 뭐 DNA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로남불이다. 예, 내로남불에 DNA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해설을 하셨고요. 참호전. 예, 아들의 예를 들으셨는데 저는 이재명의 원래 이렇게 늘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단식 전국 보시죠. 단식 전국 때 단식을 끝냈을 때 사실 단식이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이를 그 정도에 굶었다면 진짜로 굶었다면 20일인가? 20일 넘었죠. 그래요. 24일인가 뭐 거의 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 위험하죠. 예예. 진짜 그러니까 단식하는 가장 가까운 예. 강남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의도 국회에서 맞아요. 글로 빨리 달려가서 일단 응급치료부터 하면서 글로 가지 않았나요 처음에? 한번 갔긴 했습니다. 그런데 찍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녹색병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가 단식 치료 전문 병원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단식치 뭐 전문 치료 병원이라는 게 단식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뭐 집안에서도 부부싸움 하면 단식 그래갖고 한 20일 있다가 녹색병원 가나요? 아니요 뭐 직장에서도 뭐 내 월급 왜 안 올려줬어 그러고 단식 뭐 이거 안 하잖아요. 싸워도 단식은 잘 안 하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 병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녹색병원 가서도 왜 갔는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브리핑이 거의 뭐 이재명 그냥 그 음막, 엄폐, 뭐 어머 이런 내용으로 일관했거든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녹색병원 왜 갔는지 알겠다. 참으로 파갖고 그 안에 숨으려고 했구나. 라고 이거는 느껴졌거든요. 또 진지전도 아니고 예. 숨기 위한 참호다. 그렇죠. 포탄 날라올 건데, 지금부터. 지금 이게 딱 포탄 날라오는 거를 예. 딱 몸만 숨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사실 지지율이 엄청 떨어질 거거든요. 올해 그런가요? 보셨잖아요. 한동훈이 이재명을 매달 하는 그런 그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역전했다. 그래요. 예. 그게 1월 1일 날 나왔잖아요. 근데 더 벌어질 겁니다. 이제부터. 뭐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피할 게 많겠죠. 그런데 녹색병원에 안 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마 서울대병원은 좀 다르겠지 녹색병원이랑 더 하더라고요. 서울대병원. 예, 어저께 서울대병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3가지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틀이나 늦게 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피습당했죠. 예, 산탄 총을 총알을 맞았어요. 예. 심장 바로 1cm에서 수술하는데 CNN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원 바깥에서 라이브로 실시간 얘기를 합니다. 병원 관계자가 계속 그 멘트를 해갖고 지금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복귀를 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실시간 중계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도 개인정보 중요하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인사, 공공 인사의 어떤 병세가 이걸 안 알리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그렇죠. 진영 간 충돌이 일어나고 네. 쓸데없는 그런 낭비가 되는 겁니다. 갈등의 요소가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공개를 해서 사회적 혼란을 거의 없애게끔 만드는 것이 의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수술실 중계만 안 했을 뿐 예. 거의 실시간 릴레이 중계하듯이 했다. 네네. CNN,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6년 5월 22일에 자상을 입었을 때 네. 11cm의 깊이 3cm예요. 오. 어저께 발표 1.4cm의 9mm 봉합과 비교를 해보세요. 11cm의 3cm 깊이와 1.4cm의 9mm 봉합. 이런 차이가 있는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장이 집도하자마자 나와서 직접 밝혔고 그 다음에 집도의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저께 서울대병원이 잘못한 건 기자 질문을 거부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브리핑한 것만 받았어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뭔가 또다시 의혹을 하는데도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일 나쁜 게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정보를 얘기하면 그걸 믿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송의 정당성. 이송한 거는 서울대병원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산대병원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전원한 환자를 받아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 건 맞는데 부산대병원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환자의 요청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였다. 만약 말을 하려면 이게 맞는 말이죠. 최소한의 윤리, 그러니까 의사들끼리의 어떤 윤리라면 왜냐하면 검역외상센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꾸로 얘기했어요. 완전히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수술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진짜 혈관 전문 의가 해야만 하므로 경험 많은 의사가 경험 많은 의사가 해야만 하므로 부산대 외상센터의 요청에 따라서 의사를 부산대병원이 요청한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 받아들였다. 서울대병원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일단 지금 도의상 안 되고 두 번째 왜 자기네들이 이송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지금 대변한 거예요. 이재명의 입장을 대변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시간을 주시면 하나만. 예, 아니 더 드릴게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듣고 보니까 또 하나가 지금 잘못된 게 이틀 동안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환자의 동의를 그 당시나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환자가 아파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냐면 거짓말처럼 제가 느껴지냐 하면 바로 강청희라는 자 그러니까 강청희라고 이번에 인재 영입을 했잖아요. 그 원주 세브란스 교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의사이긴 하지만 타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산대병원 관계자가 아니니까. 타인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차트, 환자 기록을 보고 환자 기록에 따르면 하고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2cm다 어쩌다 해요. 이게 왜 의료보호법에 틀리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환자 차트는 이 환자가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이 병원에서 끝났을 때만 담당 의사가 사인을 한 다음에 환자 본인의 동의를 위임서 글로 써갖고 제출해야만 타인이 그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쪽이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서울대병원에서는 환자가 지금 아직 그걸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못했다. 근데 부산대 병원에서의 그 강청희는 그렇죠. 부산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해요. 맨 처음 브리핑이. 그때 이제 강창희가 뭐냐면 자기가 환자 기록을 봤는데 하면서 1.4cm다 어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죠? 양쪽이. 앞뒤가 맞으려면 예. 강청희가 이재명의 그 가족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한쪽에서는 본인이 깨어있었고 한쪽은 본인이 안 깨어있었다라 그만 위중했다라는 건데 그 부산 외상센터 장의 표현에 의하면 환자의 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그 강청희라는 분이 예. 말한 것 중에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요. 네. 그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피부를 지나 좌측 흉쇄 유돌근, 피하 지방 및 근육층을 관통하는 내경 정맥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내용을 이렇게 얼핏
계속 들으면은 엄청 막 심각한 상처처럼 어려운 단어들만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네. 막상 그 다음날 서울대병원 이제 집도의가 말하는 걸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참 제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이제 영입 인재 5호인 분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부상을 약간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쓰면서 되게 상대적으로 좀 뭐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도 또 느껴봅니다. 그 사람 발언 중에 그 단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장기 손상이 후유증이 뭐 예상된다. 후유증인데 여기에 또 출혈이 과다하면은 막 이런 설명 있잖아요. 그 있죠. 네, 그 예상한 거죠. 그건. 그래서 예. 제가 그럴지도 몰라. 이게 의사라니까.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단식 언제 했지? 그래서 9월 중에 끝났더라고요. 예. 9월하고 10월, 11월, 12월 석 달 전에 이야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또 저는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단식은 석 달 후에까지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는 하는데 네. 좀 황당하잖아요. 차라리 당뇨병 때문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건 또 그러네. 예, 당뇨 다치면 때문에 뭐 됩니다. 음식 따로 먹는다면서. 네. 그 당뇨를 단식이라고 잘못 얘기했나? 차라리 당뇨라 했으면 이해라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참. 이 세상이 어수서 하수상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시간이 이렇게 확 가버렸네. 짧게 하겠습니다. 만원짜리입니다, 제가. 그게 아니고 예. 우리 이종훈 실장님이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가서 제대로 못 하셨나 봐. 요새 이런 식으로 토론을 못 합니까? 방송에서는? 예, 저기 앵커가 이러죠. 짧게 하라고.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저는 막 열심히 막 준비했는데 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왜 준비를 안 하시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전에 한참 하신 것 같습니다. 대기실에서 뭐 질문지 받으셨어요? 맞다. 안 받으셨잖아요. 저는 예, 그렇게 열심히. 예상 질문을 네. 했었는데 머릿속에? 예, 머릿속으로. 예.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 2번 질문 조금 전에 한 질문이요. 부산대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산대 의대나 부산시 의사회의 공식 입장문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 행태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질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입으로는 지방의료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태는 지방의료 죽이는 행태 아니냐. 아니 실제로 제가 오늘 점심을 부산에서 오신 아미고 회원하고 이렇게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산대 환자들이 지금 썰렁하다고. 아니 이 상황을 보고도 아니 서울대 갈 수 있으면 서울대 가지 누가 부산대 가겠냐고요. 블라인드라고 왜 그 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예. 그 익명으로 서로 예. 같은 직장 예,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얘기하는 예.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그게 오늘 화제가 됐어요. 의사들끼리 하는 블라인드 그 네.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 뭐 갑상선인가 담낭염에 네. 뭐 심각한 어떤 환자가 있는데 네. 지방의 의사였대요. 그런데 서울대병원 가겠다. 그러니까 담낭염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랬더니 해부 불러줘야지. 구급차 불러달라. 그래서 이거는 이 전원은 구급차를 부를 수 없다. 119를 부를 수 없다. 돈을 내고 사설 구급차를 하셔라. 그랬더니 거의 때를 쓰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반나절을 씨름을 했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끼친 해악이 점점 전국에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걱정되죠. 예. 나도 이재명 씨처럼 해달라. 이거 어떤 환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걸 참네. 어쩌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나 모르겠네, 정말. 자,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이제 심각한 논란거리가 헬기 수송입니다. 우선, 정말, 위급하고 응급한 상황이었다면 수송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부산대 병원에서 하여튼 뭐 결과가 어떻든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헬기를 타고 옮겼잖아요. 네. 그리고 헬기는 뭐 혼자 타고 갑니까? 거의 다 수송 그게 이 소방 헬기니까 119 헬기니까 소방대원이 탑승을 같이 하는데
그 소방대원이 어떠한 그 응급 조치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헬기로 이송하는 것도 뭐 적어도 몇십 분은 걸리지 않겠어요. 뭐 산소 마스크를 댄다거나. 그게 이제 영화에는 늘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응급차 타고 가도 막 마스크 대고 예.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봐서 그럼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닌데 왜 헬기를 탔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을 헬기로 수송한 것은 이게 특혜다. 그 한 번 띄우는데 돈이 얼만데 그런데 돈 내고 헬기 부른 건 아니지 않겠냐. 예. 예. 그래서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아이 그래도 특혜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아 이게 또 참 하나만한 질문을 드려서 그런 식으로 다 쓸버를 지고는 또 둥굽니다. 라고 쓸 뻔했습니다. 두 분 다 이거 특혜라고 보시는 거죠? 예. 예, 이유는 이겁니다. 네. 부산의 권역에만 지금 띄우는 헬기입니다. 이건 네. 헬기와 관련된, 응급 헬기와 관련된, 그 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아, 예. 무슨 얘기냐면, 그 권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헬기는. 왜냐하면, 부산에 왜 그 권역 헬기가 필요하냐면, 또 도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응급 환자가 생기면, 예. 달려가야 돼요. 맞아요. 그 증상이 얼만큼의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배 타고 가면 늦잖아요. 그러면 진짜 항구에서 딱 헬기가 뛰어야 될 어떤 굉장히 위급한 사람들은 육지보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륙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대가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한 대가 지금 정비 중이라 운항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대요. 그래요? 그럼 네. 딱 한 대만 부산 인근 경남 지역까지를 커버하는 헬기 한 대가 서울에 갔다가 빈 상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보통 5시간, 4시간 내지 5시간을 그냥 헬기가 비어있는 상태로 부산 경남 어허. 권역은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의료 공백 사태가 있었네. 예. 비상 상황에. 예, 비상 응급 의료 구조 공백 사태가 있었다는 아하, 거죠. 예.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그 일반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특혜죠. 그래서 특혜다는 거죠. 예. 저는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라고 아. 과거에 이태원 그 사고 때 그 닥터카를 이제 자기네 집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또 노선이 직행으로 가야 되는 노선이 아니라 어디 한번 또 들렀다가요. 뭐 남편까지 또 태워갔다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가지고 그럼 뭘 했냐. 의사라는 사람이 가서 뭘 했냐 봤더니 몇 번 이렇게 하는 척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중간에 먼저 또 뭐 장관이랑 함께 먼저 들어갔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국회의원 또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만 할 수 있는 특혜구나. 그럼 일반 국민이 나 지금 여기 사고 현장 가야 되니까 전화로 해서 부른다면 어느 병원에서 닥터카를 불러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닥터카를 집까지 불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이재명의 상처가 길이가 계속 바뀌어요. 언제는 1cm였다가 2cm였다가 뭐 1.4였다가 1.5였다가 지금 집도의 브리핑은 1.4cm. 예, 1.4 그리고 자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열상이었다 자상까지.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병원 내에서 옮기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해요. 예. 병원 내에서 이제 그 태워가지고 옮기는데도 그렇죠. 위험한 경우가 발생한답니다. 혹여나게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하물며 그 헬기를 띄우고 하는 거는 더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헬기를 띄워서 노들섬까지 가고 거기서 내려서 앰뷸런스를 타고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 병원까지 갔다. 그렇게 해서 5시간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해서. 그러니까 이 상처가 이건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도 할 수 있는 아주 이거 참 변칙적인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걸 봤을 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은 절대로 응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응급한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보여주기식 닥터카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만큼 위험합니다를 좀 보여준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저 죄송합니다. 자꾸 이거 하나만한 질문만 자꾸 드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싸우라고 하셨는데 이거 사이좋게 계속 사이좋게 야야 하고 있습니다. 그 X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예,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도 OX인데요. 예. 뭐 이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KO해서 당무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언제 복귀할지는 하늘만 알 것 같고, 이 사건, 이재명이 피습 당한 사건 자체는 이미 정치적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이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단 이낙연 신당을 주춤하게 만든 것은 이미 사실이에요. 뭐 예정됐던 신당 선언도 놓쳤다 그러고, 네. 또 당내 비명계들의 집단 행동도 일단 놓쳤다 그러고 지금 다 그런데, 근데 도대체 이게 그러면 무슨 영향을 줄까?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또는 에이 뭐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별 영향 없어 일까? 영향을 준다 동그라미, 안 준다 X. 들어주세요. X. 이재명 이종근 실장님. 이재명 진짜. 아니 설마 저는 이재명이라고? 지금 컨닝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제가 잘못 나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제가 이재명이 컨닝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냥 컨닝하는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싸우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향 없다는 것이고 영향 있다는 거잖아요. 우선 네. 그럼 영향 있다부터 주장을 듣겠습니다. 영향 있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들고서 해주시죠. 예, 이겁니다. 사실 영향이 없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건 말씀하실 테니까 통과. 영향이 있다는 건 좋은 영향이다. 보통 나쁜 영향으로 생각하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못 만들겠다. 주춤하는데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니고 더 뛰쳐나올 거다. 더 가속화시키고. 더 뛰쳐나올 거다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네. 부산 경남 쪽에서 다 뛰쳐나올 거다. 아하. 민주당에 그건 또 그러네. 현역 의원들 망했다. 이재명 때문에 망했다. 아하. 솔직히 이재명이 진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자꾸 유불리로 따져서 미안합니다. 나도 이재명 대표가 빨리 쾌유하길 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 말씀 한 번만 더 드리면 예.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산탄총이 맞기 전에 맞을 때 그러니까 여소예요. 여소야대였어요. 공화당이 예. 적었어요.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어요. 그런데 그때 산탄총을 맞으면서 의사에게 혹시 민주당원이세요? 라고 하고 의사가 유머를 던졌어. 유머를 하고 수술 직전에 의사가 바로 웃으면서 민주당원 맞지만 지금 수술에서는 의사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조크로 또 대답을 해준 거예요. 예. 이게 일화가 알려지면서 레이건 지지율이 진짜 상한가를 치면서 전국을 완전히 모멘텀을 바꿨거든요. 이재명이 만약에 지금 부산 경남에서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산업은행법 지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최고위 열고 부산 시민들한테 걱정 끼쳐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봐요. 그런데 역으로 그냥 서울로 가버리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해서 부산 경남 출신 의원들은 망했다 하고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재명 실장 설명 들으면서 또 이재명 실장이 이건 고의가 타고납니다. 이번에는 고의예요. 이종근 실장. 예.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왜 저런 분을 당에 책사로 안 모셔가지? 저 얘기대로 했으면 진짜 기가 막혔을 거라고. 예. 보내야겠다. 일념으로. 아니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영향 없다. 저는 참 이번에 이재명 피습 애초에 저는 이낙연 신당 동력은 애초에 없었고 피습으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저는 이낙연 신당의 영향력은 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 가장 최근 거 보니까요. 전체에서 이낙연 신당 여론조사가 4%가 나오고 호남권에서 이제 6%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의 유의미한 퍼센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비슷한 선례가 2016년 이제 국민의당 그 이제 사례를 좀 봤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24석 중에 23석을 얻으면서 대성을 거뒀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신당의 호남 지지율 6%,
반면 국민의당 지지율 40%.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신당의 롤 모델인 국민의당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왜 그때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서 이 호남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안철수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그럼 똑같은 이유로서 이재명에 대한 반감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낙연 대표와 그 비명계 의원들이 호남 지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대안으로서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이 연결고리가 아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이제 피습과 상관없이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예. 이제 우리 송교 대표는 처음부터 별 변수가 안 됐고 더 힘이 빠질 거다.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송교 대표 분석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런 변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수도권에 이낙연 신당이 어쨌든 후보를 몇 명이라도 내면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대 했던 사람들을 몇 명이라도 내면 이건 좀 심각해진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워낙 박빙이고 또 지난번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저쪽 현역 의원이 있는 선거구를 우리가 하나만 갖고 오면 플러스 2의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단 몇 명이라도 이를테면은 상식 모임이 4명이잖아요. 네. 그 4명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해서 4명이 다 자기 지역구에서 나와버려. 그것만으로도 수도권에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총 의석수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뭐 별 영향 없겠죠. 또 호남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밖에 안 되니까 호남은 후보를 다 내도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끼리 이재명 세력, 이낙연 세력이 서로 싸워도 그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이 수치로 보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수도권은 다르다. 이제 그 점을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기름장을 해가지고 뭐 곧 할 것 같으면서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실전 토크입니다. 아니 이낙연이 같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라고 답변 거부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이게 변수라니까요. 나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그 이낙연 신당을 지금 함께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하신다면 7자로 어떤 말씀을 지금 해주실 건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7자 토크입니다. 자, 오늘 이정호 실장이 아주 빠릅니다. 들어주세요. 네. 대선 때 했어야지. 대선 때 했어야지. 아하, 그러네요. 대선 때 했어야지. 자, 그리고 우리 송교 대표는 이준석 맛 좀 봐라. 이준석 맛 좀 봐라. 자, 대선 때 했어야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지만 그냥 한자 말고 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때를 놓친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 입니다. 지금 되게 절박해 보이고 워딩도 세고 막 뭐 부딪히고 하잖아요. 네네. 대선 때 그랬어야지. 그러네. 대선 때 봉황의 기운을 완전히 잡았어야지. 절박하게 부딪혀갖고 대장동 말이야 그 말도 안 돼 하고 완전히 세게 부딪혀서 다 폭로를 하고 말이야. 그래갖고 딱 잡아서요. 그 다음에 진검승부를 벌이고 그 다음에 지는 대로 어쨌든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경선부터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죠. 예. 경선 때 이게 말이야 밥이야 뭐 그냥 아무런 어떤 정도 없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점잖게 있고 밑에 있는 사람만 싸우게 만들고 이러면서 때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서울에서 역전을 했는데 그럼 때를 놓쳤지 이미. 예. 닭보다 사람들이 못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은 절박해 봤자 이게 무슨 때냐 이거죠. 예. 그렇군요. 때를 놓친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 이건 배워야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실제 봉황 봤어요? 어떤 봉황이요? 예. 진짜 봉황이요? 아니요.
아주 매력적인, 아주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업무가 있으시네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냥 다 믿기 때문에. 네, 저는 봉황을 봤는데 껍데기를 이 털에다 뽑으면요 닭이 훨씬 실해요. 살이 없군요. 물론 꿈에서 봤습니다. 공황백숙이라도 있나 보죠. 이준석 맛 좀 봐라.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종근 실장님께서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본인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본인이 반성하고. 이준석 실장. 네, 가만있어. 내 이름이 왜 이렇게 계속 바뀌어, 오늘? 이준석 얘기인 줄 알고 나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 저도 뭐 문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 예. 예. 그래서 일단 이종근 실장님의 주장은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좀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라는 건데 네. 이게 원래 꼭 그래요. 본인이 이게 잘 못해놓고선 남 탓하고 외부 요인에다가 핑계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비명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원욱 의원이요. 이준석 쪽한테 연락이 오면 무조건 연락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낙연 대표를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 손을 잡을 의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본인의 이런 매력으로서 필요한 시기에 때려서 지지층을 끌어모을 생각을 해야지 결국 이렇게 해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또 마지막에 손을 내미는 곳이 결국에는 또 이준석이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면 잘 됐다. 어차피 저는 이준석 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 또한 우파 지지층에서 표가 가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 둘이 한번 뭉쳐가서 그 이준석 맛 좀 한번 봐라. 우리 마음 좀 이해해봐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른바 제3지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깃발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박찬종 변호사라든지 또는 뭐 안철수도 아까 예를 드신 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되게 어쨌든 혼자서 했어요. 그래서 뭐 무소의 뿔처럼 뭐 혼자서 가라 뭐 이런 말이라도 듣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 무슨 제3지대는 왜도 그렇게 뭉쳐서 다녀? 왜 이렇게 뭉쳐서 다녀 도대체? 뭉쳤는데 더 없어 보여요. 더 없어 보이잖아. 네. 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낙어병들 모임처럼 보이지.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의 칠자를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제가 찾아가야 되나요? 여기서부터군요. 기름장어 좋아요. 붙습니까? 기름장어 좋아요. 힘내서 행동해라. 재고 있다 망한다. 행주산성 파이팅. 할 수 있어 낙연아. 무라도 잘라야지. 본때를 보여줘라. 분당 포기하지 마. 고구마 이낙연 씨. 종근 씨 말 들어라. 이건 무조건. 야, 아이디어 상인데요. 야, 세상 이야기님은 벌써 당첨되셨네? 종근 씨 말 들어라. 이걸 또 띄워쓰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종근하고 씨 말? 제 이름이 오늘 여러 군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띄워쓰셔가지고. 예. 쓰임새가 아주 좋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비속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예. 비속어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 말 들어라. 기다리다 날 샌다. 보고 있나 이 배우. 그다음에 주유소 탈출 기회. 좀 어렵네요. 주유소. 호남은 네, 기름 탈출기. 호남은 호구랑께. 니글니글 이낙연. 자,
예, 우유부단 이낙연. 이준석 쓴맛 반사. 반사. 예, 자, 두 분,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씩? 네, 아니면? 네, 한 사람씩. 그럼 종구 씨 많이 들어요. 종근 씨 말. 말 들어라. 발음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무라도 잘라야지. 무라도 잘라야지. 예. 저도 그거 무라도 썼었어요. 예. 잘라야지. 예, 두 분 당첨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시아 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이 정치 변수의 돌출에도 불구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씩씩하게 자기 갈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자, 한동훈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지금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써주십시오. 네. 점수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까지 해가시면서 지금 한동훈은 몇 점짜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점수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쓰셨으면 들어주세요. 89점? 저는 98점입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89점으로 보였어. 네, 98점. 엄청 디테일하게 쓰셨네요. 그 다음에 예. 갑니다. 80점입니까? 80점이. 신원서판. 네. 신원서판이 각 20점씩 네. 해서 80점이다. 네네. 신수 20점, 그러니까 이미지 20점. 그 다음에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리적인 어떤 논리력 20점. 그 다음에 이번에 연설문 첫 줄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판단력, 그때 지금 보여줬던 어떤 판단력. 여기에 20점은 저는 리더십. 마지막 리더십, 그러니까 이 전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조직 이끄는 건 딱 하나예요. 신상필벌 확실하게 하는 거. 잘한 사람 공천 주고 못한 사람 탈락시키고, 이게 뚜렷하게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상필벌을 해주면 네. 20점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 리더십은 아직 빵점인가요? 아직 안 보였으니까. 점수를 안 주시잖아요. 아직 보여야 점수를. 그러면 지금 80점 만점에 80점 이렇게 주신 건가요? 뭐 그런 셈이죠.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대단하시네요. 뭐가요? 그걸 한자로 다 쓰시네, 신원서판을. 이거 저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송교 대표 신원서판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연습해 갖고 와서. 98점. 사실 저도 좀 소름 돋는 게 같은 이유로서 일단 결국에 이 완성을 하는 거는 결국 이 공간위까지 구성이 돼서 이 공천까지 이제 완성이 되어야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제 평가가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이제 완벽한 이미지만 보여왔는데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좀 딱하고 이런 점은 좀 부족한 면도 있네. 뭔가 인간적인 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언더도그마의 그런 요인도 한번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경우나 계기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동훈은 무조건 완벽하고 외모도 좋고 다 좋아로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엉뚱하기도 하네. 이런 의미랄까요? 좀 예능적인 의미로서도 이미지가 좀 하나 덧붙여지면 아주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점수를 상당히 좀 높게 주신 거죠? 두 분 다? 예.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두 분 다 주셨는데, 그 한동훈에게 지금 딱 한마디 하자면 어떤 말씀? 이게 충고나 조언이나 뭔가 격려나 뭐 그런 종류의 말씀일 텐데, 네. 딱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자 토크로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도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내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났다 하면 딱
할 그 한마디를 여러분도 지금 오자 토크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자 토크입니다. 5글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나 이 말 하고 싶다. 단디 해라이. 5글자 맞아요. 단디 해라이. 그리고요. 우파 달래줘. 네. 우파를 달래줘라. 네. 우파 달래줘.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 또는 30% 중후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율을 좀 면밀히 보면요. 지금 TK, PK에서 지지율이 50%를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특히 TK 지지율마저도 52%.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70~80%의 이런 압도적인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선거 끝난 뒤로 1~2년 동안 특히 이제 우리가 우파 지지층에서 30%가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문재인은 퇴임 때까지 지지율을 40%를 유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기반에는 호남에서 95%의 압도적인 이런 지지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임해서라도 그 경제 실정을 보여줬어도 지지율이 이렇게 40% 유지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 중에 특히 우파 지지층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실제로도 목격을 했고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그러한 분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TK, PK에서의 지지율을 회복하면은 저는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 가능하고 이번 총선도 150석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파를 달래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 말씀이시군요. 단디해라. 네. 이거 혹시나 오해 여지가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명령어, 이런 건 아닙니다. 네. 해라, 이게 부산 분이시니까 부산 네. 사투리 잘 아시죠? 이 느낌이 어떤 네. 어감인지. 네, 명령어예요. 도와주시지. 자, 친근한 어떤 느낌입니다. 네. 자, 단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명령어는 해라까지가 명령어예요. 단디해라 하면은 아래 딱 사람한테 떨어지잖아요. 훈계하는 거예요. 단디해라. 근데 단디해라이. 예, 그러면은 가까운 친구 사이. 예. 감사합니다. 살려주셨네요. 알려주셨네요. 자, 이 단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대로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난 21대 총선과 20대 총선 다 망했습니다. 그때 망한 이유는 가장 큰 것이 공관위원장을 잘못 임명했다. 20대 때는 이한고 공관위원장, 21대 때는 김형호 공관위원장 모두 다 공천이 아닌 사천을 했다. 특히나 부산 지역에 자기 보좌관을 주질 않나, 또 형제를 울산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렇게 형제를 또 공천을 주질 않나, 기준도 다르고, 또, 투명하지도 않고, 그런 공천, 특히 이한구 공관위원장 시절 다시 되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디, 정말 공관위원장 단단히 뽑아주길 바라고, 또, 이번 공천, 그야말로 사천이 아니고, 떨어진 사람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단디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오자토크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두 분 선정해서 우리 아시아투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이에요. 네.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올리신 분은 김형동 잘라. 김형동 잘라. 자유를 지켜. 화팅 한동훈. 끝까지 가라. 밀고 나가라. 혁명하세요. 못 먹어도 고. 건강 잘 챙겨. 김형동 사퇴. 동훈 넌 좋아. 고맙습니다. 아자 파이팅. 인간이 되라. 이종근 좀 써. 같은 분 아니에요? 네, 같은 분입니다. 일사부재리예요. 반대는 이종훈한테 네. 꽂히신 분입니다. 예, 예. 디어플 인재. 같이 갑시다. 보수혁명해. 윤통 지켜줘. 길 조심해요. 어디 가세요? 좌고 우면 마. 그대로 가자. 그대로만 해.
강 그대로 쭉. 김영동 잘나가 계속 나오네요. 집토끼 잡아. 청년의 힘 짱.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우리 송기호 대표는 어느 분? 아직은 조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됐는데요. 다 끝났나요? 예. 더 해드려요. 테러도 조심. 뒤통수 싫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헬기 타지 마. 헬기 타지 마가 저는 헬기 타지 마. 이 시의성이 가장 시사성. 헬기 타지 마. 시사성이. 하실래요? 네, 저는 저게 꽂혔습니다. 이게 근데 왜 한동훈한테 한마디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헬기 타면서 쇼했다는 건데 한동훈 그건, 장관은 쇼하지 마라. 특혜 같은 거 그런 하지 마라.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자고 오면 마. 좌고 우면 마. 마. 그것도 부산은 마. 이것도 명령어 아닌가요? 이종근 좀 써가 제일 좋은 것 오늘은 제 이름은 여기까지. 네. 자, 두 분. 네. 두 분 선정해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화로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공천 국면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출마자들은 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출마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대되는 또는 내가 가장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이유겠죠. 그런 지역구와 후보 그리고 이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씩만 써주시면. 한 사람이. 네. 자, 계양을 원희룡. 계양을 원희룡을 제일 주목한다. 그리고요, 우리 송기호 대표는 마포을의 전청래를 잡을 태영호나 민경호. 그렇게 쓰신 거죠? 예. 자, 계양을 원희룡. 일단 계양을이라는 지역이 확실하게 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재명이 어디로 갈 건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또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 사실 계양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또 다른 뭐 종로 간다. 이것도 모양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럼 계양을 이야기했으니까 계양을 일단 나간다는 가정하에서 원희룡 후보를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건 이 당에 한동훈 이외에 또 빛나는 대권 주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권 주자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를 앞으로 3년간 계속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경쟁이 보수 정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펼쳐준다면 사실상 총선 이후에도 이 당의 어떤 활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활력을 유지시켜줄 키워드가 원희룡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네. 이재명이가 도망가도 원희룡은 계양을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면 계양을 지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대권 주자들 지나가는 거나 아니면 방탄을 위한 그런 방호 네. 그런 진지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이 최소한 양천구에서 승리했듯이 계양을 해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의미 있는 분석이시네요. 사실은 계양을이라서 어렵지 상대가 이재명이라서 어려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양을이라서 어렵지 상대가 송영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번 여론조사 1월 1일 날 하는 예. 거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달라요, 민심이. 서울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네. 호의적인 어떤 것으로 변하고 있고 그렇죠. 수도권보다는. 근데 네. 수도권도 인천과 경기가 또 달라요. 또 다르죠. 인천이 굉장히 또 호의적이에요. 아까 경기도에 비해선. 그렇다면 인천과 관련해서 바람을 일으킬 게 필요해요. 네. 누군가 가서
해서 네. 지금 이런 분위기를 점화를 해줄 수 있는 그 점화 타이밍을 그 이론에 의해서 그걸 점화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원희룡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마포을에 정청래를 잡을 태용호, 민경우 등을 주목하겠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의 이 출범은 말 그대로 이 정치권의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대,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구호가 바로 이제 86 운동권 퇴치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상징이 저는 이 정청래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을 잡을 때 과연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칼을 써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또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정청래 의원이 적어도 이런 그 본인의 과거 활동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낼 정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후보로 내세우면은 이거는 좀 싸움의 구도도 되고, 오히려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공격거리를 다 흡수하고 오히려 대치기가 가능하다. 그럼 민경우인데? 좀 그래서 이제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태용호 의원이 좀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요. 태용호 의원도 이제 구도가 되고, 그리고 민경우 대표도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거론이 안 됐지만, 민경우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태용호는 이제 정청래는 쩔이다. 그 나랑 붙여주면 내가 반드시 격파하겠다. 최근에 무슨 어떤 설화가 있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설화가 있다고 뭐 칼에 어떤 흠집이 났다고 칼을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다시 칼을 닦아가지고 써야 될 때, 물을 쏠 때 썰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 두 명의 후보가 정청래라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이기면 우리는 선거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태용호하고 민경우는 똑같은 주사파인데 한 사람은 오리지널 주사파, 한 사람은 유사 주사파잖아요. 주사파의 어떤 저기에 따라서 이런 점도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 뒷골목에서 1등, 2등은 사회에 나가서 여전히 1등, 2등이야. 맞아요. 예. 그렇죠? 예. 민경우와 정청래가 그런 관계일 겁니다. 적어도 운동권의 운동권의 족보로 보면. 예, 그러니까, 민경우가 날 보내라 정청래 잡겠다고 큰 소리 칠 만한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만 해주십시오. 아직 김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너무 맛있는 김 먹으면서 참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한 1, 2주 동안 못 뵀다가 뵈니까요. 여기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뵈니까 또 이렇게 재밌게 소통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소식 갖고선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방송보다 금요일 방송이 더 재밌네요. 저 혼자 하는 게 그렇게 외로웠나 봅니다. 이게 두 분 모시고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날 즐겁게 방송을 끝내게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 진짜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아토TV는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오후 2시에 하는데요. 월요일은 젊은 시각의 송교 대표가 진행해 주시고, 화요일은 센슈의 지석규 대표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오늘 나오신 이종근 실장이 진행해 주시고, 목요일은 혼술의 송국권 대표가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우리 월화수목 주중 진행자들 중에 두 분을 이렇게 조합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서 오늘은 이종근, 송교 토크 배틀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두 사람 어떤 조합이 돼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재미있고 기다려집니다. 예, 이번 신년을 맞아서 첫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절반의 교체였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완성시키는 총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날입니다. 4월 10날 총선거에서 우리 자유파가 또 국민의힘이 최소한 과반 이상 의석을 하고 압도적 다수로 승리를 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비로소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의 온갖 방해 책동 때문에
거의 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선거에 주시를 하고 있는데 총선 승리가 현실화될 때만 한동훈의 비상이 시작될 겁니다. 한동훈도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월 10일 선거 끝낸 다음에 없어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의 이후 정치 행보도 궤적도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걸려있는 40총선 승리의 진군을 아토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보내드린 아토TV 어벤져스 토크 배틀 이종근 실장, 송기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